안녕하세요. 오늘은 물권법을 배울 텐데, 자, 여러분들 교재는 페이지 여기 보면 02번 물권법 여기 보여요. 02번. 그럼 거기에 물권법 해놓고 거기다가 물권법에다가 출제 내용 이렇게 써보셔. 출제 내용. 물권법에서는 출제 내용 두 가지. 하나는 물권의 변동 원인과 물권의 효력. 그래서 첫째, 여러분들 교재 여기다 메모하셔. 거기 딱 읽어보시면 첫째, 물권의 변동 원인. 첫째, 부동산 물권의 변동 원인. 부동산 물권의 변동 원인. 그러면 이제 다 이제 소문 났지. 부동산 물권 변동 원인은 두 가지잖아. 하나는 계약, 하나는 법률 규정.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법률 행위,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면 법률 규정이 여기서 두 가지 있다는 것은 여기다 원인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두 가지 이렇게 써봐요. 두 가지. 생각 안 나는 사람들은 언제 할래 이렇게 써놓으면 돼. 부동산 물권 변동 원인 몇 가지? 두 가지. 하나는 법률 행위, 다른 하나는 법률 규정. 이렇게. 두 번째는 이제 물권의 효력. 물권의 효력 중에서 우리는 공통된 효력만 배운다고. 물권의 효력 중에서 공통된 효력. 첫째, 물권의 공통된 효력은 물권은 아버지가 갖고 부동산 소유권 갖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상속되는 거지. 어? 상속. 그 다음에 팔아먹을 수 있음 없음. 처분. 대가 대여요, 대위요. 물권자의 채권자가 최대. 채권자가 대위 행사한다 그 말이야. 물권자의 채권자가 대위 행사한다. 그래서 이거 써놓으면 대여라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채권자가 직접 행사에, 대위 행사에 대신 행사한다 그런 뜻이야 이게. 그 다음에 물권은 포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 대포할 수 있다고 외우지 않아서 공통된 효력이. 그럼 오늘은 여기 봐. 처분은 물권을 처분하려고 해도 의사표시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 처분. 상속은 의사표시 안 들어가니까 법률 규정 이렇게. 포기는 의사표시 들어가니까 등기해야 되겠지 이렇게. 그런 거 똑같은 효력이 적용되고. 두 번째는 이제 뭘 배우냐. 물권의 침해 시 구제 수단. 물권 침해 시 구제 수단이, 물권 침해 시 구제 수단이 3개. 몇 개? 뭐라고 그랬어? 그쪽에서? 물부손? 그래도 보람이 있네. 그거라도 아니까. 물권의 침해 시 구제 수단이 다 같이 물청.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2번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3대 구제 수단. 세 번째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불법행위에 기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배.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맨 지금까지 공부했던 건데 오늘은 물권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이.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한 장 쭉 넘겨보면
물권이 뭐 일반이다 해서 쭉 넘겨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물권의 종류를 보는데 145페이지에 물권 법정주의 나오죠. 그래서 자 이제 보면 물권 오늘은 물권 총칙을 배울 텐데 총칙에서는 맨 첫 조문이 185조의 물권 법정주의라는 게 있어. 거기에 185조 한번 읽어본다. 첫 조문. 물권은 시작.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외에는 그런다. 거기다가 관습법에다 밑줄 그으셔봐. 관습법. 밑줄 긋고 관습법에다 밑줄 긋고 이렇게 관습법에다 밑줄 긋고 이렇게 분양지 이렇게만 써. 분양지. 관습법에다 밑줄 긋고 뭐만? 분양지 이렇게만 쓰고 간다. 관습법에다가 뭐라고 썼어? 그럼 이제 분양지가 궁금하지? 그러면 147쪽을 가봐. 147쪽에 거기서 위에서 양가로 3번에 관습법상 물권 나오죠? 그거 종류. 그래서 첫째,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에는 관습법상 법지 나오잖아. 그것이 T고 분묘기지권이 분 동그라미 쳐놓고 동산의 양도담보권에 양 동그라미 쳐봐. 그러면 다 같이 분양지는 관습법상 물권 이렇게 세 가지만 외우면 돼. 시험 나오지도 않는 놈을 외우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모의고사에서 나올까 봐서 두려워서. 그래서 물권의 종류에는 다 같이 분양지는 관습물권이다. 그리고 나머지 뭐 도로 온천권, 공원 이용권, 사도 통행권 이거 말고 모르는 거 나오면 물권 아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 조망권 물권이야 아니야? 어디? 공원 이용권 물권이야 아니야?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한다. 사도 통행권 물권이 아니야. 이거 없으면 다 아니라고 해버리라고. 마지막 온천권. 저 성모도의 온천권 물권이 아니야. 성모도 또 성민적인 물권이라고 하면 안 돼. 아는 게 그거 해서. 그래서 물권의 종류는 이제 민법에서 인정되는 물권 이제 배울 거고 관습 물권이 3개 있는데 그거 아니면 물권 아니다 하면 돼. 그래서 그거 틀려버리면 또 괜히 그것 때문에 속상하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에 일물일권주의라고 하나 있는데 하나만 적고 가자고. 페이지 144쪽에 거기에 일물일권주의 나오나? 거기다 제목만 하나만 쓰고 가. 오른쪽에다가 뭐라 하냐면 일부에는 소저 없다 이렇게 쓰고 가. 일부에는 소저 없다. 일부에는 못이 없다. 뭐 쓰라면 써. 그냥 뭔지 나도 몰라. 이게 뭐냐면 토지 일부나 건물 일부에 소유권과 저당권만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 나머지는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물일권주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의 물건에는 권리가 한 개 존재한다 그런 뜻이야. 그게. 따라서 일부에는 권리가 존재할 수 없지. 일부에는. 근데 그 중에서 일부에는 전혀 안 되는 게 소가 뭐냐면 눈치챈다. 소가 뭐겠어? 소유권 저는. 소유권과 저당권만 일부에 성립할 수 없고 나머지는 다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아니까 외워본다. 일부에는. 그럼 어디? 토지 일부에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맞잖아 이런 거. 한 번 더 한다. 건물 일부에 점유권 성립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맞다 이거.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자, 이렇게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146페이지 갔더니 이제 물권의 종류가 나와. 물권의 종류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은 이렇게 돼 있어. 지금 갑이 토지를 하나 갖고 있는데 갑이 토지 소유자야 이거. 근데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 토지가 가져다주는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그래. 이게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다 같이 사용 수익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소유자는 사용하고 수익한다고 하여 다 같이 사용가치 지배라고 한다 이게. 소유자는 사용 수익할 수 있어.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이걸 처분하게 되면 처분할 수 있거든. 그러면 처분하게 되면 돈으로 교환되잖아. 이런 걸 다 이제 교환가치 지배. 그래서 소유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물에 대해서 사용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는데, 이때 소유자는 사용 가치도 지배하고 교환 가치도 지배한다고 해서 한 가지만 지배하는 거라고 두 개 지배한다고. 이것을 제한 물권과 구별하기 위해서 소유권은 전면적 지배권이다 이런 말을 써. 전면적 지배권이다. 하나의 토지가 가져다주는 사용 수익 처분을 전체로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전면적 지배권이라고 하고,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이 토지를 처분했는데 처분할 수 있는 기능만 소유자로부터 인정받은 물권을 담보물권이라고 불러. 담보물권. 그리고 이 담보물권에 여기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고, 토지 소유자는 자기가 꼭 그 토지를 소유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빌려줄 수 있지. 그래서 사용 수익하는 가치만 소유자로부터 빌려 쓰는 물권을 다 같이 용익물권. 그럼 용익물권은 토지가 가져다주는 가치를 두 개 있어. 두 개 많이 있어봐야 두 개 다 지배해. 하나만 지배한다. 용익물권은 하나. 가치 두 개 있는 것도 모르냐? 다시 사용가치, 교환가치. 근데 용익물권은 둘 다 지배해. 하나만 지배해. 그래서 다 같이 일면적 지배권 라고 한다. 이걸 전면적 지배권이라고 하는데 비하여 책을 읽다 보면 소유권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모두를 지배해. 그것을 전면적, 다시 전면적, 말할 게 알아듣겠어? 전면적 지배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용익물권은 하나만 지배하니까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 일면적, 다시 일면적. 그 146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맨 위에 물권의 종류는 다 같이 점유권, 본권. 이 처음 오신 분들 본권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본권이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지위를 본권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갑이 토지 소유자 갑의 것인데 이 토지를 둘러싸고 A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어. 그래서 A는 있지. 근데 이 A는 갑의 땅을 무단으로 들어가서 거기다 농사 짓고 있단 말이야. 그러나 그 사람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지배하고 있지.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점유권이 인정된다는 거야. 점유는 하고 있어, 토지를. 그런데 이 A가 무단으로 들어가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현 상태는 점유는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자격이 없잖아, 이런 거. 그래서 A는 점유권은 있지만 본권은 없다, 이런 말을 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권이 뭐냐면 법으로 보호되는 권리 이렇게 하든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 같이 사교, 이제 이렇게 돼. 다시 사교를 지배할 수 있는 자격. 그것을 뭐라고 불러? 본권이라고 그래. 이제 그럼 어디? 소유자는 자기가 꼭 사용해야 된다고 남에게 빌려줘도 된다고. 사용 수익하는 가치를 소유자로 또 빌렸던 물권을 다 같이 용익물권. 이 제목이 용익물권이잖아요. 여기 이름 민법은 그냥 이름을 잘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처분해서 돈으로 바꿔간다. 담보물권. 그래서 용익물권에는 다 같이 지상지역 전세권. 그래서 여기 봐. 토지 소유자의 사용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자격을 소유자로부터 계약에 의해서 인정받은 물권이 다 같이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상권과 전세권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점유하면서 사용가치를 지배하지만 여기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으면서 사용가치를 지배한다는 것이야, 이게. 그래서 지역권은 점유를 한다, 점유를 하지 않는다. 제일 중요해, 이게. 그 다음에 교환 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처분하면 토지 돈으로 교환이 되는데, 소유자가 을에게 돈을 빌려 쓰면서 내가 너에게 돈을 갚지 못하면 네가 나처럼 토지를 팔아서
돈으로 바꿔가거나 할 수 있는 자격을 소유자로부터 인정받은 물건을 다 같이 담보물권. 그러니까 담보물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처분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런 점에서 같다는 거야. 처분만 해야 돼. 돈을 받아가야 돼. 교환해 가야지. 이렇게 이런 걸 담보물권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담보물권에는 다 같이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세 가지가 있는데, 질권은 그 대상이 객체가 동산이다 보니 오늘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라고 하고 앞으로 언급조차 안 해. 질권은 그 대상이 동산이다. 그런 시험 범위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이제 술을 한 잔, 어디 음식점에 가서 술을 한 병 먹으면 돈이 딱 10,000원어치만 있으면 이제 그것만 먹거든. 그래서 2병 먹으면 이제 외상으로 소도 잡아먹는다고 막 먹어. 그리고 다음에 어찌 될 망정, 그거 나 잡아먹으시오 그런다고. 그래서 대신 시계에 맡기는 거거든. 그걸 다 같이 질권.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믿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산을 맡겼을 때 동산에 대한 권리가 질권이다 하시면 되고, 이것저것 생각 안 나면 다 전당포 생각나지? 그게 질권이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아니고, 여러분 은행 앞에 지나가면 저당권이다 하면 돼.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토지를 담보로 맡겼다고. 그러면 은행이 내가 채무자가 돈을 자유롭게 갚지 않으면 은행은 토지를 소유자처럼 팔아서 돈으로 받고 간다. 그래서 앞으로 은행 앞을 지나가면 무슨 권? 저당권. 그 다음에 유치권은 뭐냐면 자동차 수선했는데 수선비 안 주면 유치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센터 앞에 지나가면서 유치권이 있네 하면 된다고. 전당포 앞에 가면은 질권. 근데 전당포가 잘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온가 보다 하면 돼. 은행 앞에 지나가면 저당권, 정비소 앞에 지나가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유치권 이렇게. 그래서 유치권은 자동차 수선했는데 수선 비용, 다 같이 수선 비용 받으려고 유치권이 존재한다 하시면 돼. 그래서 유치권은, 자, 그러면 여기 이 토지에 갑이 소유하는 토지에 유치권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 토지의 담보물권 중에 유치권이 있다고 보자. 질권은 토지에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토지 하나만 갖고 공부해. 그럼 저당권이 있는데, 유치권은 어째서 여기다 유치권을 갖게 되냐면 다 같이 토지에 들어간 비용, 그것 때문에 유치권이야.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갑이 소유하는 토지에 을이 유치권 갖고 있다면 을이 이 토지에 비용을 들였을 텐데 뭔 비용을 들였겠어? 응? 아버지 시골에 한 번도 안 살았나? 그러니까 여기 시골에서 살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중개사 합격 잘 못해. 또 수업 좀 질러야지. 부해 좀 나게. 그리고 또 성실하지도 못하고 술은 잘 먹어. 그리고 시골에서 산 친구들은 저력이 있다고. 언젠가 바닥 나락으로 떨어졌어도 다 일어날 수가 있어. 신교정, 시골이 아니지 너는. 아, 강릉이야? 거기는 시골이냐? 어? 아니, 도회지잖아. 강릉에 살면 도회지. 농사는 지어봤어? 아, 그래? 그래서 성실하게 술을 먹어도 맨 앞에 온다 이렇게. 다른 애들 술 먹고 안 와. 이 공부하는데 말이야. 중개사 공부. 내가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여러분들 여기 학원에 보냈을 때 여러분들보다 훨씬 돈도 많이 벌고 똑똑한 사람과 네 자식을 바꾸자 그럴 거 아니야 누가? 절대 안 바꿔. 아무리 내 자식이 못난 놈이라도 바꾸지 않는다고. 그냥 부모에게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고지순의 가치를 갖고 있어. 어떻게 바꾸겠어? 야, 바꿀 수 있다면 바꿀 수 있어도 안 바꾼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가족에서 어머니 부모에게는 최고의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소중한 사람이 부모님들이 여기 학원에 보냈으면 그거 하나 합격 못해? 아, 60점 맞으면 합격하는 뭐 그거 하나 성실하지 못해서 합격 못해서 부모들 속을 돈은 못 벌어다 줄 망정 그거 마음 편안하게 하나 못 해주냐고 그 자식이. 그래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텐데 젊은 애들은
젊은 사람들은 장애물이 돈 버는 것도 알잖아. 부모들이 돈 주고 공부하라고 그러면 장애물이 뭐 있겠어? 뭐냐면 자기들끼리 카톡 가면서 술 먹고 쌈 지르고 외부에서 다 끊어. 그런 것들 다 친구들은 다음에 만나면 되니까 일단 그런 밖에 가장 큰 적이 있는 장애물을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자격증 취득 걸어 오시는 분들 있지? 에이 개새끼들 와서 보니까 시원찮네. 안 놀아야지. 다 내면이 이렇게 일면이 들여다보면 다 훌륭하신 분들이하고 사연이 있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원찮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가치를 좀 존중해 주면서, 공부가 안 되면 그 옆에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데 방해가 되면 신경 쓰지 말어. 옆에 사람들이 뭔 짓 하든 공부만 하라고. 이렇게 밥 먹으러 가지 말어. 밥 먹으러 가면 싸운다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밥 먹으러 가는 걸 내가 왜 싫어하냐면, 첫째, 가서 학원 원장 욕해. 그래서 내 싫어하는 거예요. 만나서 그거 다른 거 얘기할 것도 없고 이제 학원 얘기할 거 아니야. 누구는 어쨌네 그리고 술 한 병 더 먹어봐라. 하루 종일 싸우고 다음날 안 나오고.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 여기 봐. 그래서 여기다 지금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이 토지에 지금 유치권이 있다는 얘기는, 주로 토지 자체에 유치권이 있다는 얘기는 힘들어 이런 게 있기가. 그런데 다시 한번 토지를 개간했다. 토지를 포크레인 들고, 포크레인 기사도 있다. 나 그거 들고 이렇게 개간하면 개간비 받아내려고 유치권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유치권. 유치권은, 건물의 유치권은 주로 뭐냐면 건물에 들어와서 인테리어 비용이야. 인테리어. 그럼 인테리어 비용 받으려고 건물 유치원다 하시면 돼. 토지. 근데 우리는 부동산을 갖고 얘기할 때 주로 토지만 얘기하거든.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물권의 종류는 이 토지 X 토지 하나 들고 그걸 갖고 공부하는 거야. 이 토지에 사용가치, 교환가치, 지배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 그냥 외관상 인정해주는 권리를 다 점유자. 이 토지에 대해서 불법으로 점유하는 자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에게 인정해주는 권리를 뭐라고 불러? 점유권이라고 그래.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바뀌었어. 주인이. 그거 사는 사람이 바뀌었다고 인사를 해. 자꾸 바뀌면 인사하기도 힘들다고. 귀찮고. 2달 있다가 또 인사해야 되나? 그 옆집에 사는 사람들은 신경 쓰거든. 내가 나갈 때 있지, 내 몸도 시원찮게 보이지 않더라고. 그런데 자꾸 바뀌면 그때부터는 인사도 안 해. 귀찮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게 하나의 아파트다 또는 토지다 생각하시고, 여기에 이사 온 사람이 전세권자이든 임차인이든 묻지 않고 외관상 그 사람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지배하고 있다고 보면 인정해주는 권리를 뭐라고 하자? 점유권이라고 그런 거야. 이 토지 하나 둘러싸고 그럼 여기 우리 유치권자야. 유치권자. 그럼 우리 유치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 근데 우리 점유하고 있으면 을은 점유자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우리 지상권자래. 여기다가 건물 지어서 이 을이 살고 있어. 그럼 우리는 이 지상권이 있는지 없는지 알 필요 없잖아. 그냥 외관상 인정해주는 권리를 뭐라고? 점유자. 여러분들 앞에 이제 동산 책 갖고 계시거든. 그 앞에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빌려왔든 훔쳐왔든 묻지 않고 여러분들은 그 책에 대해서 무슨 권이 있다고 하자. 뭐 점유권. 다시 사실상 지배. 여러분 심교정,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이 동생 거 빌려왔어도 당신에게는 뭐가 있어? 옷에 대해서. 옷은 물건이 아니야. 또 물건도 아니다 하면 안 된다. 우리 사회는 사람과 물건 이외는 없어. 사람과 물건 이외는 우리 사회 공간 자체를 차지하는 공간이 없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 빼면 전부 뭐요? 마스크도 물건이고 운동화도 물건이고 다 물건이야 이게. 그래서 사람의 물건에 대한 권리를 다 같이 물권. 사람의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구분해 보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맨 위에 본다. 잘 점유권. 그럼 밑에 이제 분권이 보이는데 그 분권이 뭐라고 그랬어? 응?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해. 그 뭐 어디 책에서 뭐 법률상 정당한 권한 되지도 않는 말 하고 떠들떠 하지 말고 다시 사교를 여기 다 사교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 그럼 제일 쉬운 거예요 이게. 그럼 사교가 뭐요? 그래 이제 나중에 사교가 뭔지 모르겠다 담배 피러 가면서 정신 모르고 말고 없는 얘기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공부하잖아 이렇게.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 그럼 자 우리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통째로 소유자가 사용가치, 교환가치 지배권을 통째로 을에게 넘기는 것, 넘어가는 걸 뭐라고 불러? 사용가치, 교환가치가 통째로 을에게 넘어가는 현상을 다시 한번 이전한다 라고 하잖아. 이전한다. 그 다음에 소유자의 사용가치만 을에게 넘기는 행위를 뭐라고 그래? 다시 설정해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다시 설정해준다. 설정승계라고 한다 이게. 그러면 이 지상권자와 전세 만약에 소유자가 여기 없는 임차권을 넘겨줬다고 보자. 임차권. 그럼 임차권은 소유자로부터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은 승계인이다 아니다? 승계인이지. 승계 취득이지. 맞아?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 처음에 올 때 그거 한번 살짝 연습해 보자. 페이지 31쪽. 31쪽에는 거기에 여러분들 30쪽 왼쪽에 권리의 취득에는 1번 다 같이 원시 취득, 승계 취득. 그러니까 원시 취득은 원시 취득이 잘 모르겠으면 승계 취득을 비교해 봐. 승계 취득은 승계한다 그런 뜻 아니야. 승계한다. 알아들어? 원시 취득은 승계했어, 승계 안 했어. 그러면 승계 안 했으면 원시 취득이다 하면 돼. 승계했으면 승계 취득. 동의해? 근데 승계 취득에는 밑으로 봐. 31페이지에. 31페이지에 2번에 양가로 봐. 이전 승계. 또 양가로 2번에 무슨 승계? 거기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전 승계. 설정 승계. 지금 페이지 31페이지요. 자, 여기 봐. 토지 소유자가 지금 토지 소유자가 용익물권을 인정해 줬다면 이 용익물권은 소유권을 통째로 취득했어? 반만 취득했어? 그런 걸 반만 넘기는 걸 다 설정해 준다. 설정 승계인. 그러면 이 사람은 설정 승계인이라고 그래. 승계인 중에서도 다 이전 승계, 설정 승계. 됐나? 어디 이제 임대차.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 갑이 우리 임차권 인정해 줬어. 임차권. 자, 임차권의 취득은 승계 취득이요, 원시 취득이요? 응? 임차권의 취득은 승계 취득이야? 그게 여러분들 30페이지 원시 취득이야. 임차권의 취득이. 이 채권은 누군가로부터 승계한 게 아니잖아. 다시 한번 채권. 어째 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눈이 돌아간다? 알도 못하면서. 다시 한번 채권의 취득. 이 사람은 지상권과 전세권은 물권 취득자잖아. 맞아? 그러니까 물권 취득이면서 소유자의 반만 취득했으니까 이거 설정 승계라고 그래. 근데 임차권의 취득은 물권 취득이요, 채권 취득이요? 임차권은 채권 아니야. 근데 채권을 누군가로부터 넘겨받은 거예요, 최초로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원시 취득이야 이게. 그렇게 알고 공부하는 거야. 다 임차권의 취득은 원시 취득이다. 아셨지? 달라 이거. 여기에서 이 토지를, 그럼 임차권은 물권이요, 채권이야? 지금 갑이 야 미치겠네 하지 말고, 갑이 을에게 임차권을 인정해 줬다면 임차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사람에 대한 권리예요. 임차권은. 그러므로 임차권이라고 하는 건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임대인에게 약속 지키시오. 사용 수익하게 해주시는 권리인데, 그러면 임차권은 갑이 을에게 갑이 을에게 토지를 사용 수익하게 해줬다면 을은 사용 수익 하거든.
임차인은? 그 임차권은 사용 수익 한다면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어? 사람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어? 기본적으로 임차권은 임대인에게, 자, 또 한번 가보자. 저 뒤에 나한테 섭섭하다고 하지 말고 이 395페이지를 펴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배우고 가버리자고. 395 보였나? 그 임대차 나오지? 한번 읽어본다. 임대차는 시작.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뭐하고? 약정하고. 그러므로 여기 봐. 임대인이 갑이 을에게 내가 너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주겠다. 이게 임차권이야. 그러면 임차권은 임대인에게 다 같이 사용 수익하게 해주시오. 이 권리야, 임차권은. 그러면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권리요, 사람에 대한 권리야. 그래서 토지를 사용한대. 그럼 임차권이야, 그건 아니야. 여러분들 소유권에는 사용권도 있고 처분권도 있잖아. 마찬가지로 임차권은 임대인에 대한 채권인데 사용권은 다 같이 임차권의 기능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임차권의 권능에 지나지 않아. 임차권의 본질은 채권이고 그 채권 속에 사용 수익권도 들어가 있는 거지, 임차권의 사용 수익권은 곧 임차권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 다시 한번, 임차권은 채권이고 사용 수익권. 그러면 여러분들 그 뒤에 보면 저기 보자. 한 장 넘겨봐. 398페이지를 봐. 그 임차권 다음에 다 같이 그 맨 위에 권리 나오잖아. 한번 읽어보자. 차임증감 청구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에 401페이지를 가봐. 401페이지에 위에서 양가로 3번에 다 같이 비용상환 청구권. 그럼 임차권 속에 비용상환 청구 있잖아. 자, 물어본다. 비용상환 청구권은 임차권이요, 임차권 아니요? 응? 임차권이래. 아니야? 그럼 그건 뭐요? 임차인의 임대인에게 비용 내놓으시 하는 권리는 물권이요, 채권이요? 그 임차권이 아니야. 우리 지금 임대차 배우잖아. 맞아? 그래서 임대차 속에서 나오는 다 같이 비용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각각의 권리는 다 따른다. 임차권의 내용, 이렇게 포함되는 임차권의 내용이지 그 임차권이 아니야. 이렇게. 임차권은 임대인에게 비용 내놓으시는 권리인데 그 임차권이요, 임차권의 내용이요. 됐지? 설득됐나? 따라서 소유자 갑이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주었을 때 임차권은 갑이 을에게 내 토지를 너에게 2억에 팔겠다, 매매 계약을 해. 매매. 그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채권이 생겨. 소유권 이전해 주시는 권리. 매도인은 대금 채권이 생기지. 맞나? 그럼 매수인이 매매 계약의 효력으로 매도인에게 소유권 넘겨주시는 권리의 취득은 승계 취득이요, 원시 취득이요? 응? 승계 취득, 원시 취득. 이제 고민이 조금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가르쳐 줘봐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 그냥 이제 가르쳐 주는 거라고. 자, 승계 취득이라고 하면 누군가의 권리를 이어받아야 돼. 그럼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넘겨주시는 채권의 취득은 누군가의 권리를 넘겨받아서 최초로 생겼어. 원시 취득이잖아. 그리고 이렇게 등기해주면 소유권이 이전 승계했지? 그때는 승계 취득이야. 다시 소유권의 취득은 승계 취득, 채권의 취득은 원시 취득. 이제 구별하시겠지? 아직도 구별 못하면 한 2살 더 먹으면 돼. 여기서 이 갑이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임차권을 인정해 주었다면 임차권의 취득은 승계한 거예요, 최초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 취득이잖아. 근데 임차권은 여기에서 이 토지를 임차권이 있다고 한다면 임차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다, 임대인에 대한 권리다?
임대인에 대한 권리고 임대인의 임차권 속에 사용수익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임차권 속에 사용수익권이 들어가 있다. 자, 따라서 소유권 속에 사용가치 지배권, 교환가치 지배권 있는 것처럼 알아들었어? 소유권은 사용가치 지배권만 있어. 교환가치 지배권도 있어. 소유권의 권능에는 다시 한번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 이런 거. 마찬가지로 임차권은 임대인에 대한 권리면서 비용 내놓으시오 할 수 있고 차임 깎아주시오, 부속물 매수 청구권 등등이 다 임차권의 내용이다 하시면 돼. 따라서 여기서 임차권과 지상권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 지상권의 취득은 무슨 취득? 승계 취득. 임차권의 취득은 원시 취득이잖아. 맞지? 그래서 다르다 하시면 돼. 다르다. 그런데 등기 부여할 때는, 기재할 때는 임차권 설정 이렇게 쓴다고. 그것은 그냥 등기부에 기재하는 자체지 권리의 취득은 최초로 취득하는 것이야.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 이런 걸 뭐 본질을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버려. 어떤 내용의 본질을 설명하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만약에 이 토지에 임차권이 있다면 임차권도 점유는 하지. 근데 임차권은 본질이 토지에 대한 권리요, 임대인에 대한 권리야. 그렇게 생각하면 참 고맙다는 거예요.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본질이 임대인에게 약속 지키시오 하는 권리야. 약속 지키시오. 그리고 임대인이 약속 지켜서 사용수익하게 해주면 그 임차권의 기능에 지나지 않는다 하시면 돼. 자, 그래서 이거 본질을 설명해버리면 금방 시간 가버리고 나만 또 바빠. 그래서 그런 거 안 해야 되는데 146페이지를 가보자. 146페이지 여러분들 물권을 구별할 때 일단 구별해 줘야 돼. 그래서 한번 읽어본다. 점유권, 본권. 그냥 본권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용가치나 거기 써. 거기다가 본권에다가 사교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써버려. 사교 지배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 봐. 소유자는 사용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용가치 지배 기능만 인정받은 물권을 무슨 물권이라고 그래? 용익물권. 무슨 물권? 그 용익물권은 몇 개 있어요? 3개 있는데 이 용익물권은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점에서 놓고 본다면 소유자와 같아. 따라서 우리는 아까 물권의 침해 시 구제 수단 배우려고 그러는데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것이 방해당하면 사용가치 지배권은 것이 방해당하면 침해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토지 내놓으시오. 자, 외워본다.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사용가치 지배를 하려고 하던 소유자는 사용가치를 원만하게 내용을 실현시키려고 하던 내 토지를 임대해 주었는데 임대인이 내놓지 않아. 그럼 쫓아가서 때려서 빼올 수는 없거든. 이걸 자력구제권이라고 그래. 민법에서는 내 토지를 내가 임대해 주었는데 기간이 만료되면 그 사람이 스스로 반환해 주지 않으면 쫓아가서 빼앗을 수는 없어. 그래서 가서 임차인님 내놓으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걸 다 같이 반환 청구. 그 다음에 내 토지에 누군가 건물을 무단으로 지었어. 그럼 방해 제거해야지. 건물 다 제거 청구, 예방 청구. 그러니까 소유자는 사용 가치를 지배하려고 하는 3가지 기능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다 같이 물권적 청구권. 그럼 여기서 소유자의 사용 가치 지배 기능을 넘겨받은 이 사람들도 소유자와 똑같은 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권자에게도 지상권의 원만한 내용 실현을 위해서는 반환, 제거, 예방 3가지 다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런데 담보물권은 사용하는 게 본질이 아니야. 그냥 나중에 팔아먹기만 하면 돼. 따라서 소유자가 교환가치를 지배할 때에는 제거 예방만 있어도 충분한 기능을 달성한다는 것이야. 그래서 교환가치 지배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소유자의 반환 청구를 둘 필요 없다고. 더욱이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아. 점유하지 않으니까 지역권이나 저당권의 내용 실현을 위해서는 그 저당 목적물을 누군가가 침탈해 갔어도 내놓으실 필요는 없어. 그냥 경매만 하면 되니까. 따라서 이 사람들은 내용 실현을 위해서
남들 다 있는 반환청구 있어야 돼, 있을 필요 없어. 있을 필요 없다, 이렇게 기억해 나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아셔야 돼. 자, 이 밑에 있는 지상지역 전세권 이런 사람들은 소유자의 사용가치나 교환가치 하나씩만 넘겨받았으니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소유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47페이지 갔더니 이제 물권의 효력이 나오는데, 물권의 효력은 먼저 등기부에 먼저 성립한 사람이 우선해. 즉 뭔 얘기냐면, 여기 봐라. 이 소유자의 을이 개간을 했대. 개간. 을이 토지를 개간했는데 개간비 안 줘. 그럼 유치권이 있어. 그럼 여기에 유치권이 있으면 여기에 지상권도 있을 수 있겠어, 없겠어? 지상권도 있을 수 있어? 유치권이 있는데? 그럼 지상권자가 유치권자에게 너 나가고 내가 쓰겠다 하겠어? 있을 수는 있지만 유치권자 때문에 사용가치 지배를 못하게 돼버려. 이렇게 그냥 그런 감수하고 있을 수는 있어. 지금 뭔 얘기냐면, 하나의 토지에는 사용가치, 교환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두 가지 전면적 지배권 한 개밖에 없어야 돼. 이걸 따라 일권주의. 아까 설명했지. 일권주의란 하나의 물건에는 성질이나 범위를 같이 하는 물건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 그 말이야. 여기는 소유권 한 개밖에 없어야 돼. 지상권 한 개밖에 없어야 돼. 그럼 여기에 저당권도 있고 여기에 지상권도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저당권과 지상권은 성질과 효력을 달리하므로 두 개 있을 수 있어. 유치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때는 이제 우선적 효력을 따져야 돼. 경매에서. 그래서 먼저 성립한 물건이 나중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한다. 한번 읽어본다. 먼저 성립한 물건이. 그래서 여러분들 147페이지 받을 제목만 한번 읽어봐. 제목만 다 같이 우선적 효력. 그럼 여기서 우선적 효력은 요거야. 사용가치 지배권을 누가 우선하는가, 그런 뜻이야. 교환가치 지배권을 누가 우선하는가, 그런 뜻이라고. 그냥 그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거기다가 우선에다가 사용가치 우선지배, 교환가치 우선지배 이렇게만 써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공인중개사 시험은 외우는 것이 아니고 이해해놓고 가야 돼. 왜냐하면 모든 시험은 암기거든. 근데 암기하려고 했더니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밑줄 긋고 갔다는 얘기는, 책에다가 공부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책에다 밑줄 긋는 건 이유가 있어. 이유가 그냥 익숙해지려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중에 그 책을 봤을 때 낯설지 않다는 인식을 주려고 책을 밑줄 긋는 건데, 그 첫 번째 단계지만 항상 밑줄만 그으면 그건 공부가 안 돼.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입력해야 될 거 아니야, 암기. 근데 모든 시험은 암기인데 암기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사들이 이해시키는 거예요. 내가 설득시키려고 여기 와 있다. 그럼 여러분 설득이 안 되면 세 번째 단계는 스스로 공부를 해서 자기 자신을 설득해야 되고 의문점을 가져야 돼. 이번에 모의고사 11월 달부터 공부했는데 30점 맞으면 그 정상이야. 30점 맞으면. 근데 15점 맞으면 그것은 공부 방법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공부 방법 바꿔야 된다 이거야. 항상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같은 결과를, 행동은 똑같이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아인슈타인이 했지 않았어. 맨날 30점 나오는데 자기 행동은 바꾸지 않아. 그러면서 50점 나오기를 바란다. 그 결과를, 행동은 동일한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 그건 미친 짓이다. 미친 짓이라고 한 말을 내가 실복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아인슈타인이 했다니까. 승질나? 저식이 말이 거칠다. 나도 말 이렇게 할 수 있지. 동일한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순화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안 되잖아. 그게 말한 대로 그대로 원어로 옮겨야지. 나 원래 그러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15점이 맞았다면 방법을 바꿔. 방법을. 그래서 뭔 얘기냐면 거기다 우선적 효력이다 이렇게 밑줄을 그었다면 그건 여러분들 의미를 생각하라 그 말이야 이게. 그래서 우선적 효력은 한 개 있는데 우선하냐? 한 개 있으면 지가 혼자밖에 없는데 우선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두 개 이상이 성립됐을 때는 그럼 우선한다 그 말은
교환 가치를 우선할 수도 있고 사용 가치를 우선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그렇게 이해하시고 가자고. 넘겨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가 나오냐면 우선적 효력은 다음에 공부하다 보면 다 알 수 있어. 등기부 보면 아니까. 먼저 등기부에 기재된 것이 우선해버린다 아시면 돼. 그 다음에 거기에 148페이지에 물권적 청구권 나오지? 이것은 물권법의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시험에 90%를 차지하는 거예요. 물권법에서. 거기다 물권적 청구권에다가 아주 중요한 거니까 별표 5개를 해야 돼. 별표 5개. 그래서 이미 물권적 청구권을 내가 설명해 가고 있어. 지금 뭐냐면 물권적 청구권은 원래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물건에다가 청구할 수는 없거든. 원래 물건을 지배하지. 근데 물권적 청구권은 이름이 청자가 붙었잖아. 그럼 청구는 물건에다가 청구하겠어? 사람에게 청구하겠어? 누구에게 청구하겠어? 원래 물건은 사용가치를 지배하고 교환가치를 지배한다고 그랬지. 근데 어때서 청구하냐면 나같이 침해자에게 침해자에게 청구하는 걸 알고 계셔야 돼.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는 것이야. 그럼 물권적 청구권은 거기다가 적자에다 동그라미 쳐봐. 적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적자야. 적자. 이러면 물권 청구권 할 텐데 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했을까 이렇게.